전용 오픈에서 금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획득한 국가대표 선수단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서승재, 김원우 선수는 지금처럼 남자 복식에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아직 보여줄 게 많다며 앞으로의 성적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3월 연속 기획, 동호인 대회의 문제점. 이번 주에는 참가 요강에서 급수 기준을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위클리 BK 뉴스는 레드선, 코랄리안, 빅터, 잠스트, 요넥스와 함께합니다. 최고는 오로지 품질로만 증명됩니다. 지금부터 레드선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월 24일 위클리 BK 뉴스 시작합니다. 지난주 전용 오픈에서 여자 단식과 남자 복식 금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 국가대표 선수단이 3월 18일 귀국했는데요. 위클리 BK 뉴스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먼저 뛰어난 호흡과 케미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 서승재, 김원우 선수와 깜짝 코치로 등장한 이용대 플레잉 코치를 만나보시죠. 서승재, 김원우 조는 전용 오픈에서 2012년 정재성, 이용대 조의 우승 이후 13년 만에 남자 복식 금메달을 기록했습니다. 평소 후위에서 강력한 공격을 선보이던 서승재와 네트 플레이에 장점을 가지고 있던 김원우는 결승전에서 서로의 영역 구분 없이 뛰어난 호흡을 자랑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저는 근데 어릴 대표팀 어렸을 때부터 원우랑 같이 생활도 많이 했었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원우랑도 대표팀에 와서 남자 복식을 했었기 때문에 호흡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지만, 또한 이제 승재 형이 연습을 같이 하면서 어떤 스타일이고 저도 어떤 스타일인지 일단 거기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고. 대한민국 혼합복식 대표주자였던 서승재와 올림픽 혼합복식 은메달리스트 김원우는 모두 남자 복식에 조금 더 집중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어쨌든 한 종목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하고, 그 부분이 지금 남자 복식을 하고 있고 또 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남자 복식을 전념을 해서 할 것 같은 생각입니다. 남자 복식만 출전을 했고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일단 남자 복식에 대한 생각이 좀 더 있긴 합니다. 한편 13년 전 선수로서 우승 이후 이번에는 코치로서 우승을 경험한 이용대 코치는 뿌듯함을 가지고 있다며 남다른 소감을 말했습니다. 또 마침 제가 왔는데 또 이렇게 우승을 한 게 제가 쪽이 운이 좋은 사람인가 했고, 또 워낙에 김원우, 서승재 선수가 저의 전성기 때보다도 훨씬 더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큰 대회들에서도 많은 기대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서승재, 김원우 조는 유럽 원정 이전 세계 랭킹 81위에서 현재 23위로 수직 상승했고, 다음 달 8일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또 한 번의 우승을 기록하기 위해 출전할 예정입니다. 올해 출전한 모든 대회에서 4연속 우승으로 무패 행진을 기록하고 있는 안세영 선수는 이번 전용 오픈이 힘들었다며 아직 보여줄 것이 많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먼저 안세영은 천이페이부터 야마구치, 왕즈이까지 험난한 대진표에 의문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처음 대진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맞나 살짝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정말 챔피언은 다 이겨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또한 안세영은 감기 증상에 더해 미끄러웠던 코트와 허벅지 근육 경련으로 컨디션 난항을 겪었다고 말했는데요. 1시간 35분 동안 펼쳐진 결승전에서는 왕즈이와 79번의 랠리를 보여주기도 하며 긴 체력전을 펼쳤습니다.
호흡하는 것도 힘들었고 그래서 몸 상태가 잘 올라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힘든 경기를 했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또 이렇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에 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음가짐을 잡고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지가 올라와가지고 멘탈적으로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그 또한 잘 이겨내고 포기하지 않고 했더니 이렇게 더 멋진 경기도 할 수 있었고 또 멋진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전 세계 관중들 앞에서 이제 본인이 여왕임을 밝혔던 왕관 세리머니는 준비하고 있던 세리머니라고 밝혔습니다. 제가 세리머니를 특히 유독 다른 걸 하고 싶다던가 그런 날이 있는데 전용 오픈 때는 조금 영국스럽게 퀸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 보여줄 게 많다는 안세영은 앞으로의 성적에도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건 다 보여드리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항상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세영은 역사상 최고의 선수인 그레이티스트 오브 올타임, 일명 고트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 오를레앙 마스터즈 우승에 이어 전용 오픈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준 남자 복식 주자 기동주 선수의 서비스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배드민턴 팬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함께 보시죠. 문제의 시작은 2025 오를레앙 마스터즈에서 나왔는데요. 광민혁 기동주조와 중국의 량웨이컹 왕창조의 남자 복식 결승전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중국 선수들이 심판에게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동주가 서비스를 넣는 순간 왕창이 움찔하더니 롱 서비스에 반응하지 못하고 점수를 내주는데요. 중국 선수들이 심판에게 이중 동작이라며 서비스 폴트라고 항의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잠시 후 또 한 번 같은 방법으로 실점하자 중국 선수들이 이번에는 더 강하게 항의하더니 량웨이컹이 기동주의 다음 서비스를 화풀이하듯 내리치며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렇게 결승전이 계속 진행되고 강민혁 기동주조의 우승까지 한 점밖에 남지 않은 상황. 마지막까지 중국 선수들은 서비스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고 기동주는 또 한 번 기습적인 롱 서비스로 우승을 확정지었습니다. 기동주의 서비스에 대해 심판이 잡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과 서비스가 이중 모션이 있어서 폴트가 맞다는 의견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그냥 저는 원래 그렇게 넣던 대로 넣었는데 이제 미리 들어와서 속은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의도로 넣진 않았고 그냥 순간적으로 그 인도네시아의 그 다니엘 마틴 선수도 이게 한번 땡겼다가 툭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저도 그냥 그런 비슷한 원리로 넣는 거예요. 저도. 서비스 폴트에 대한 기준이 심판의 재량에 따라 선언될 수 있는 만큼 선수들은 더욱 확실한 플레이를 통해 논란의 여지를 없애는 방향도 살펴봐야겠습니다. 고등학생 선수들의 올해 첫 단체전 대결이 밀양에서 펼쳐졌는데요. 많은 사람들의 응원 속에서 광명북고와 전주 성심여고가 우승기를 들어올렸습니다. 2025 한국중고 배드민턴 연맹 회장기 대회 고등부 단체전 결승전이 19일 밀양시 배드민턴 경기장에서 펼쳐졌습니다. 남자 고등부 결승전은 숙명의 라이벌 광명북고와 서울최고가 맞붙었는데요. 광명북고가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에이스 이형우를 시작으로 최하승이 단식에서 2승을 올렸고 이영우, 조영우 복식조까지 승리하면서 올해 첫 단체전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올해 첫 대회부터 이게 단체전 우승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이제 애들이 잘 따라와서 우승한 것 같아요. 한편 여자 고등부 결승전에서는 전통의 강호 전주 성심여고와 신흥 강자 영덕고가 만났는데요. 전주 성심여고가 3대0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역시 천혜인이 첫 승을 올린 전주 성심여고는 2단식에서 이가연이 영덕고 에이스 김태연을 2대0으로 잡으면서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한편 남자 종합부는 제주 사대부 중에 여자 종합부는 시흥 능곡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계 혼합 단체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일명 수디르만컵 대회의 조추첨이 완료됐습니다. 수디르만컵은 2년마다 개최되는 국가별 단체전인데요. 경기는 혼합 복식, 남자 단식, 여자 단식, 남자 복식,
여자 복식 순으로 진행되며 먼저 3승을 거두면 승리하는 방식입니다. 대한민국은 B그룹으로 대만, 캐나다, 그리고 체코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는데요. 3전 전승으로 무난하게 예선전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위클리 BK 뉴스 그리고 아나운서 임주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배드민턴 동호인과 업계 소식을 모아보는 배드민턴 투게더입니다. 3월 연속 기획으로 동호인 대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동호인 대회 주최 측이 급수에 대해 어떻게 보완해야 할지 알아봤습니다. 3월 2주차 동호인 대회 급수 하향 참가 뉴스에 대해 직접 경험한 일과 더불어 급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댓글이 많았는데요. 급수를 속여서 비양심적으로 대회에 참가한 동호인도 문제지만 주최 측의 확실하지 않은 참가 요강 또한 문제로 지적됩니다. 대부분의 대회는 시작 일주일 전에 대진표를 공개하고 이틀 정도의 이의제기 기간을 줍니다. 이때 동호인들은 본인의 급수에 있는 다른 참가자들의 이름을 대회 전용 어플에 검색해 다른 대회 출전 기록이나 입상 기록을 직접 찾아봐야 하는데요. 현재 특정 어플에서 검색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대회 당일에 모르는 참가자가 급수에 맞지 않는 실력으로 나온다고 할지라도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주최 측은 이의 제기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급수 부정 출전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대한배드민턴협회가 동호인 등록과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동호인들이 대회에 참가하려면 본인의 정보를 입력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돈이 필요한데 취미로 운동을 즐기는 이들을 모두 이런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바로 참가 요강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최 측이 참가 요강 가운데 급수에 대해 지금보다 명확히 하여 이전 대회에서 우승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상위 급수로 출전할 수 있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줘야 합니다. 현재 참가 요강의 급수는 전국대회 A조 출전자, B조 출전자 등으로 아주 간략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대회 1, 2개월 전 열린 다른 대회에 출전해 입상했다면 급수를 올려서 출전하라고 정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구, 군, 시, 도, 전국 등으로 나뉘어서 대회가 열리는 만큼 이에 따른 기준도 참가 요강에 정확히 기입해야 할 것입니다. 협회가 관리하지 않는 일반적인 전국 오픈 대회는 참가 요강에 구, 군, 시, 도 급수까지 표기해서 보다 명확한 기준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촘촘하게 규정을 손봐도 급수 하향 출전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대회 운영 측에서 보다 세심하게 요강을 정비하고 시스템을 보강한다면 그 수는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신제품 소개입니다. 빅터의 새로운 라켓 아우라 스피드 100X 울트라가 출시됐습니다. 5.8mm의 초슬림 샤프트로 더욱 빠르고 유연한 스윙이 가능하고 충격 진동을 최소화해 안정감 있는 플레이를 제공하는데요. 포유 무게의 헤드 헤비로 강력한 스트로크를 원하는 동호인분들께 안성맞춤이네요. 미즈노 웨이브팡2와 웨이브팡 EL2의 화이트 라임 색상이 출시됩니다. 웨이브팡2는 뛰어난 쿠션과 안정성을 자랑하고 웨이브팡 EL2는 경량성을 더해 스피드를 높인 대중적인 배드민턴화입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알아보는 SNS 콕콕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영상일지 함께 확인하시죠. 어디선가 헬리콥터 프로펠러 소리가 나는데요. 손목힘이 얼마나 좋으면 저런 소리가 나는 걸까요? 하지만 무작정 따라하다가는 부상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라켓 없이 셔틀콕통만으로도 스윙 연습을 할 수 있다니 신선한데요. 혼자 할 수 있는 스윙 연습으로 딱이네요. 이상 SNS 콕콕이었습니다. 시청자 이벤트 시간입니다.
이번 댓글 미션은 배드민턴이 좋은 이유를 남겨주세요인데요.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저희 인스타그램 이벤트 게시물에 지인들을 많이 태그하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갑니다. 이번 주 이벤트 당첨자에게는 미즈노 웨이브팡 EL2, 요넥스 크로스백, 빅터 도라에몽 슬리퍼, 코랄리안 운동복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하이라이트는 2025 오를레앙 마스터즈 혼합복식 준결승전에서 나온 이종민 선수의 묘기 수비입니다. 엄청난 순발력으로 가랑이 수비를 선보인 이종민과 이어지는 최유정의 좋은 수비까지. 지금까지 위클리 BK 뉴스였습니다.